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그걸 받았다는 300만원짜리죠. 19명의 명단이 그저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영장실질심사 때 법정에서 공개가 됐다 하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거기에도 물론 일부 반론이 있습니다만 실명이 거론된 10명,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어제 공개한 내용은 이겁니다.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 송영길 후보 지지를 하는 현역 의원 1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이 300만원짜리 봉투 한 개씩을 돌렸다. 그래서 10명. 그 10명이 실명이 공개된 겁니다.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이렇게 10명의 실명이 공개됐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4월 29일 이제 윤관석 의원실 또는 다른 의원실 등에서 만난 걸로 지목된 사람이 9명. 근데 이거는 실명은 안 나왔습니다. 호남이 6명, 수도권이 2명, 충청권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반론을 받을 수가 없죠. 조선일보 보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명이 거론된 10명 중에서 이제 민병덕 의원은 나중에 연락해달라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반응이 안 나와 있고, 자, 전면 부인한 사람 박영순, 임종성, 전용기, 박성준, 김영호, 이 사람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5명이. 그 다음에 허종식 의원은 그날 모임에는 간 거를 약간 인정합니다. 모임에는 아마 갔을 것 같은데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 조금 표현이 애매하죠. 모임에는 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백혜련 의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조선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를 했을 텐데,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라면 추가적인 보도를 막겠다는 뜻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표현이 애매하죠. 아마 법조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혜련 변호사죠.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전면 부인, 그리고 법적 대응,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명이 거론된 10명 중에 이성만 의원은 여기에 반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근데 들었을 텐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성만 의원실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이 그런 걸 공개한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조선일보가 바로 오보가 돼버리죠. 오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실명을 10명 공개했다 하는 건 사실로 보인다. 이성만 의원이 반응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의 변호인도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변호인은 이미 알고 있겠죠, 누군지.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는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10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 오보다, 이럴 텐데,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가 그건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도 기자 생활을 과거에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쓴다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전원 부인하니까 전원 부인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인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 대응을 하기 이전에 우선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겠죠. 소송 전 이전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사람들을 특정한 근거가 뭘까요? 물론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저기 언론 보도에 있는 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국회 본청 CCTV 2021년 4월 28일 오전 10시쯤에 국회 본청을 드나든 민주당 현역 의원, 그거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평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본청뿐만 아니고 외통위 그 앞에도 CCTV가 있을 거거든요. 그 CCTV 몇 개 이렇게 추적해보면 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그 모였던 사람이 누구누구다 하는 게 다 입증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건 특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과연 특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날은 9명도 공개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윤관석 국회의원회관 뭐 의원실이나 뭐 아니면 이런 데를 이렇게 특정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실명을 공개할 근거로는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관이 있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메모를 확보했다는데, 일정을 관리하니까 몇 월 며칠 뭐 이런 게 있겠죠. 메모를 확보했다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름이 나왔나?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누구도 보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측상 그럴 수가 있다. 저는 이 정도 가지고서 검찰이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실명을 다 공개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만약에 아닐 경우에 해당 의원들의 그 명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거는 추측입니다. 팩트라기보다는 나중에 뭐 팩트 여부가 확인이 되겠죠. 이 거론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가 자백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 있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28일 그 소회의실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뭐 윤관석 의원 변호인이나, 그건 윤관석 의원이 자백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윤관석 의원은 지금 공개적으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 그러면 10명. 그 중에 한 사람, 이성만 의원도 물론 있고, 한 사람 정도는 자백한 거냐 아닌가. 받았다. 거부한 사람 없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저는 그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놨으면 적어도 그 10명, 윤관석 의원 포함해서 11명 중에 자백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었던 것 아닌가. 지금 서로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자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10명, 11명이 모두 다 부인하는데 검찰이 뭐 본청에 드나들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소회의실에 그 시간에 있었다. 왜냐면 그 11명이 다 부인하면 누가 입증하죠, 그거를?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돈을 송영길 인정하지 않고 윤관석 인정하지 않고 받은 사람 다 인정하지 않는데 돈은 현찰로 오갔고 봉투로. 그러면 검찰이 뭘로 입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이기법상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법적 소송,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도 팩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한 사람의 자백이, 한 사람 정도는 자백이 있지 않을까. 서로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허종식 의원이라는 사람은 아까 모임 참석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것도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불러서 이제 각계격파를 할 겁니다. 이 10명의 의원들과 윤관석 의원은 구속 수사를 하는 상태고, 각자 불러서 이제 검찰이 확보한 정황하고 딱 들이밀고 300만 원짜리도 받았지 누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까지, 그걸 딱 들이밀고 이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백자가 만약에 있다면 물론 그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검찰이. 그러나 이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0명 중에 뭐 자백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 다 하면 뭐 물론 일관되게 부인할 겁니다. 부인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 관리하는 비서의 그 메모에 자기 이름이 딱 있고 뭐 300 뭐 이런 것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부인만 한다고 될 일일까요? 참석한 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봉투 돌렸다는 것도 뭐 사실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명확하죠. 뭐 몇 개 어쩌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일부 공개된 거는 5개만 왔고 5명이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모임 참석 예정자가 15명이었는데 10명만 참석했다는 뜻인지 그게 좀 분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검찰은 이정근 녹음 파일을 전체를 다 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돈을 언제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이밀고 이제 수사를 소환 조사를 하면 그 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아니면 저는 법정에서 이걸 공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 공개 안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걸 썼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책임이고. 근데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공개된 건 맞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적어도 반론까지 받았기 때문에 면책은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법적 대응, 조선일보의 법적 대응을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검찰의 뭐 피의사실 공표나 뭐 이러는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뭐 조선일보에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가 취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무의미해지는 거고 다만 이제 검찰이 근거가 별로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 어떤 뭐 CCTV 같은 거에서 그런 걸로만 지금 추측을 했다. 요런 게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도 그 이상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거의 민주당이 발칵 뒤집히듯이 지금 돼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그냥 부인 정도 가지고서 검찰의 증거 수사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여하튼 앞으로는 이번 일주일은 이 돈봉투 19명 아마 이걸로 엄청난 정치적 공방을 벌이게 될 거고 특히 검찰과 뭐 검찰이 이 부분을 뭐 공개적으로 확인해 줄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보도만 일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언론 매체들마다 확인을 하면 자기네 기사로 쓰겠죠.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누구냐 그 중에 뭐 대부분 호남인 그 9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19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20명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1명은 누구냐 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취재 대상이 되고 어마어마한 공방 근데 뭐 검찰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줄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검찰이 소환조사인데 그렇게 되면 소환조사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제 이 의원들 중에 가서 검찰한테 어떤 추궁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검찰이 갖고 있는 패가 뭐냐 하는 게 아마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